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엑스 달코아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세 번째 지금 영상일 텐데요. 이 1500짜리 제가 요거 수조 이전했고 그 근처에서 싸게 구해가지고 요거 이전했고 이전 설치했고 그다음에 세척하는 것까지 제작을 해서 영상을 올려봤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다음에 진행된 사항들도 보여드리고 그때 미처 드리지 못했던 말도 그 조금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진행사항을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그 TDS 30 수치 마친 다음에 소금을 풀었고요. 그리고 총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주일 전에 지금 락이랑 그다음에 뭐 이런 산호들, 그리고 이만한 손바닥만한 탱 2마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물잡이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넣은 게 맞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전에 3자 때도 경험했던 거고, 요번에 지금 5자짜리 이게 지금 뭐 그 여과 박테리아가 거의 0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들어가서 그 암모니아 쇼크 없이 얘네들이 지금 싸는 똥도 문제인데, 저희 딸이 또 얘네들한테 먹이 주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뚜껑으로 부어가지고 탈탈 털어주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쇼크 없이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가 사이클이 미처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갈조나 이런 게 살짝 온 것 같긴 한데, 갈조랑 녹조가 동시에 온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녹색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것들 좀 이렇게 설명도 드릴 겸 해서 영상을 제작한 거고요. 근데 먼저 일단 유의사항, 저번에 세척하면서 유의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구연산 세척하실 때 주의사항인데요. 구연산 세척이 이렇게 어항에 놓고 이 물에 담가 놓으면은 그 유기물들 제거하는데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루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밀었을 때 이런 뭐 이끼나 뭐 이런 알게 같은 게 싹 거쳐서 나오는 걸 보셨는데, 그게 근데 오랫동안 수조에 유지를 했을 때, 구연산 성분을 유지를 했을 때 이게 유리랑 이 접합해주는 게 실리콘이잖아요. 근데 이 실리콘을 경화를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구연산 성분이 이 실리콘하고 오래 만나 있으면 만나 있을수록 이게 경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구연산 수치, 그 구연산 물을 어느 정도 이게 수조에 있는 유기물들이 불려졌다 제거가 될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를 제거를 하시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구연산 물 한번 빼내고 난 다음에 찌꺼기랑 같이 빼내고 난 다음에 물을 한 번 더 넣어서 투입을 해가지고 이 구연산 성분들을 나머지를 제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연산 세척하실 때는 그 구연산 성분이 너무 수조에 오래 있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 상황에 빗대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락스 세척을 했거든요. 락스 세척 관련된 부분인데, 샌드랑 여과제는 뭐 3-4일 정도 되게 농도 세게 해가지고 빨리 세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농도를 세게 해서 그 수류 모터를 풀어가지고 수류 모터로 돌려가지고 계속 쏴주면서 이 제거를 했었어요. 여과 박테리아가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세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투입된 락, 요것도 일주일 전에 투입된 건데, 요 락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락이거든요. 지금 동생이 그 1200짜리 내자 초광폭 수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컨셉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요거를 잠깐 세척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를 제가 빌려왔습니다.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거를 이제 세척이 돼 있는 그 락을 제가 이렇게 받아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브랜치락, 요거 쪼가리들도 인터넷으로 그 중고 물품 파는 데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 사용자께서 락스 세척하고 그다음에 건조 작업까지 다 진행이 된 거를 제가 갖고 와서 추가로 락스를 이틀 동안 더 돌리고 락스물에 세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렇게 락스 성분을 이용해서 이 세척을 하고 났는데 이 성분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어항 생물들에 이걸 투입을 했을 때 어항 생물들에 뭐 타격이 가지 않냐,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지어 락스를 제작하는 그 생산하는 업체에다가도 막 문의글을 남기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글 바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댓글 달린 게 뭐냐면은, 그 업체로부터 댓글 달린 게 뭐냐면은, 락스 세척을 하면은 이 락스 성분 자체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로 되게 잘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기공들 있잖아요, 샌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산호가 죽어서 생긴 그 석회 성분을 토대로 만들어진 락인데, 여기에 그 수많은 기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공 사이사이마다 락스 성분이 혹시라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분출이 돼서 이 어항 생물한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그 궁금증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은, 일단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로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공들에 남아있는 거는 건조 작업을 시키면은 저게 어느 정도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날아간다고 해요, 건조만 제대로 시킬 수 있으면.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 건조 작업을 하는데 햇빛을 굳이 봐야 되냐, 굳이 꼭 뭐 햇빛에 노출을 시켜야 된다, 말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거기도 댓글이 그런 식으로 달리긴 했지만 뭐 여기저기 검색해 보시면 아시거든요. 근데 햇빛은 그 건조 작업을 도와주는 그 매개체일 뿐이지, 중간에 이게 건조 작업이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일 뿐이지, 굳이 햇빛에 말리지 않고도 건조 작업만 제대로 되면은 건조한 환경에서 이 락이 깨끗하게 물에 그 수분 같은 게 다 건조가 되면은 그 락스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락스 성분이 남아있는 이 락을 이 수조 내부에다 꽉 채워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머지 물에 그 락스 성분들이 많이 희석이 될 뿐더러 지금 여기서도 증발 작업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락스 성분들은 지금도 많이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뭐 전혀 타격이 없어요. 너무 잘 지내요, 물고기들이. 지금 거의 손바닥만한 이 물고기 두 마리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락스에 대해서 뭔가 전혀 타격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락스 세척을 하실 때는 물 세척 먼저 하시고, 뭐 찝찝하시다 싶으면은 완전한 건조 작업이 이루어질 만큼 건조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 수조 지금 이 진행 사항들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락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산호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 잘 지내고 있는데, 여가 사이클이 보통은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원래 그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전에 지금 두 번째 경험하는 거거든요. 전에 900짜리 수조를 한번 그 45큐브에 있던 거를 세자왕으로 옮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물이 세자왕 따지면 220리터 정도 됐는데, 그 45큐브일 때는 80리터인가? 고물밖에 제가 못 옮겼거든요. 그 물을 옮기고 난 다음에 바닥재도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갈아줬고요, 어항 이사하면서. 그래갖고 그렇게 세팅을 했을 때도 생물에 대한 타격이 없었어요. 제가 탱이 4마리인가 5마리인가 있었는데 그 생물에 대한 타격이 없었거든요. 이 사이클로 인한 생물 타격이 거의 없었는데, 요번에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그냥 이 수준으로 말씀드린 거지, 이걸 꼭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두자 이하 어항에서는 뭐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렇지만 사이클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물고기들 진짜 수없이 죽어 나가거든요. 진짜 45큐브 처음에 물잡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죽여먹은 물고기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데, 걔네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아무튼 세자로 이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 1500짜리 수조를 세팅할 때도 그렇고 지금 겪었던 거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해수는 물량이 깡패라는 말들이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뭐 이렇게 여기에 얘네들이 아무리 먹고 싸고 한다 그래도 이 물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암모니아들이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얘네들한테 쇼크가 없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테리아를 좀 과하게 투입하는 건데, 물론 박테리아제들 지금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왔겠죠. 뭐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꼭 이걸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요 프로바이오에스, 이게 아쿠아포레스트 제품인데 이게 덴마크인가 스웨덴인가 거기에 기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업체 자체가 해외에서 개발이 된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를 용법대로 원래대로 따지면은 100리터당 한 방울씩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걸 사라고 굳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박테리아제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 지금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이렇게 생물 투입이 조금 급하시다, 성격상 좀 급하시다,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쳐가지고 생물 투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사이클 자체를 빨리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수류 모터를 좀 과하게 트시고요. 이게 박테리아들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호기성이랑 현기성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암모니아에서 아질산 가고 질산염 만드는 그거는 호기성 박테리아들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류 모터를 굉장히 세게 튼 다음에 그 다음에 박테리아를 좀 과하게 넣습니다. 뭐 이게 100리터당 한 방울, 근데 저는 지금 100리터당 3방울씩 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타격이 지금 전혀 없어요. 이게 맞는 방법은 아닌데 그냥 제 경험 삼아 경험을 토대로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성격상 되게 물고기랑 뭐 이런 투입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걔네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이게 3자 때는 경험을 했는데 사실 2자는 운영해 본 적이 없을 뿐더러 40리터 아크로항 때도 겪었던 거라, 그 정도 수준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방법은 쓰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이상 이제 큰 어항이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시면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상황, 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보통은 그 물잡이를 다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돼야지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구축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뭐 이게 제가 지금 놓인 상황이 이게 뭐 그냥 제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건데, 이런 상황이 오셔도 만약에 이렇게 물고기들을 빨리 가져오게 되시거나 이러면은 한 번쯤 그냥 도전해 보실 만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 번쯤 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얘네들 암모니아 쇼크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박테리아가 거의 0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지금 뭐 용법에 과도하게 투여를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산호도 잘 피고 물고기들도 너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이쪽에는 거의 이 락 깔아놓은 데는 그 물고기들 놀이터로 만들 예정인데, 여기다가 이제 혹시라도 제가 40리터 아크로항에서 생기는 프렉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나씩 붙여서 그냥 이렇게 뭐 실험 삼아 키워볼 예정이고, 이쪽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이 반대쪽은 레더, 제가 그 SPS 항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어항은 연산호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다가는 제가 좀 좋아했던 레더들 이런 거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좀 그 레더 밭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좀 큰 어항 했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이런 여백의 미를 즐기면서 이렇게 한쪽에만 뭐 저런 락 같은 거 장식하고 그다음에 여백의 미를 좀 즐기는 이런 그 해수 생활을 한번 꿈꿨었는데, 마침 또 이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이클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데 얘네들이 들어갔음에도 잘 살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혹시라도 얘네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갈조 이런 그 사이클이 갑자기 과하게 한 번에 확 돌거나, 지금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갈조랑 녹조가 거의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 지금 초록색으로 변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할 계획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얘네들이 무탈하다 싶으면은 나머지 것들 지금 계속 꾸준하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언제까지나 제 이 경험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는 그 2자 이상, 3자 이상 어항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저를
이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 한번 따라해 보실 분들은 따라해 보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물량이 언제까지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어항 하실 때는 뭐 사이클 기다려도 좋긴 하지만 이게 또 사이클 돌려면은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영상을 다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이제 뭐 시간이 될 때 하나씩 더 작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